오늘 올려드릴 영상은요,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는 작년 9월 13일에 발표됐던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죠. 일종의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요. 정부는 약 30만여 정도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걸 통해서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혹은 최근 일련의 부동산 정책의 근본 원인인 서울 지역의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3기 신도시 부동산 공급 대책이고요. 정부는 작년 말 이래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들을 발표하고 있죠. 작년 말에 과천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남양주, 인천, 계양 등이 발표가 된 상태고요. 방금 얼마 전 5월 7일 날에는 고양 창릉지구,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대장지구, 그 다음에 서울의 일부 지역 포함해서 결국은 30만여 건설에 대한 계획 발표를 갖다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이 3기 신도시들의 입주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또 그 편의를 위해서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테크노밸리 계획 등등 다양한 계획들이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혹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체감도 혹은 호불호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로 부동산 카페들,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갚기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부동산 카페들, 그 다음에 유튜브 부동산 채널들,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죠.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중수 이상, 중수, 고수 되시는 회원님들이라면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죠. 사실 3기 신도시란 말에서 보여지듯이 1기와 2기 신도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이란 게 신도시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동산의 부침을 겪으셨던 중수 이상 회원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희 회원님들은 부동산을 갖다 접하신 경험이 이제 막 접하시거나 그 경험이 아직은 많지 않은 초보 회원님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똑같은 계획,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 그것도 정반대 입장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초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3기 신도시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당혹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답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되도록 객관적인 내용들, 과거의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 볼 거고요. 다만 초보 회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유의하실 점은 어디까지나 어떤 하나의 견해라는 점,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이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발표했던 좀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로드맵은 이렇죠. 여기에 교통망도 들어가 있는 거고, 테크노밸리도 들어가 있고, 토지 수용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을 세워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범위도 더 넓고요, 더 크단 말이에요. 여하튼 작년 정부의 발표 이후로 하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양주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반발이 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끊임없이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기 신도시 이번에 특히나 5월 7일 발표된 지역 포함해서 그 예정 지역들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공청회들이 줄줄이 지금 무산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이제 200만 원 이렇게 동시에 그냥 대규모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하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수용, 택지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에요. 특히나 그래요.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한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하고 좀 더 뭐 강압적이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법 테두리 안에서 강압적으로 좀 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남 같은 경우에요. 교산지구죠. 32,000세대를 갖다가 지금 교산지구에 넣겠다 이렇게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32,000세대 상당히 큰 거예요. 작년에 9월 20일 날 그때 발표됐던 예정지구 중에서 하남 교산이 32,000세대,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이 66,000세대, 합해서 한 10만 세대가 되고요. 그 외에 뭐 인천 계양과 뭐 과천은 합해서 뭐 한 25,0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 차지하죠. 작년 말에 발표했던 10만 세대 중에서 거의 30%인데, 더군다나 하남이라는 지역은 작년이나 뭐 올해 5월 7일 날, 얼마 전 5월 7일 날 발표된 예정지역 중에서도 과천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그 위치가 워낙에 이제 인접성, 서울 인접성이 좋기 때문에 좋게 평가되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데, 얘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토지 수용이라든가 뭐 이런 인연 분양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몇몇 뉴스들이 나왔었고요. 뭐 하남 지역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하남이라는 지역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하남 지역 분들이 뭐 땅을 파면 하남은 땅을 파면 박물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남 지역에 이번에 발표된 교산 신도시 말고 이제 위례 신도시라고 있죠. 뭐 사실은 성남, 강동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제 신도시인데 그 위례 신도시 이름인 위례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온 건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백제의 도읍이었던 곳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남 지역에 특히나 이번에 교산지구로 발표된 지역 자체가 과거 백제의 도읍이었던 장소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뭐 도자기 뭐 한두 개 뭐 옛날에 쓰던 그릇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막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남 지역에서는 어떤 도로라든가 터널을 뚫는데 계획이 2년이었는데 실제로 5년이 걸렸다, 7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유물들이 나와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나름대로 이런 뉴스들이 떴을 때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책이 있다. 문화재와 관련된 실제로 대책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까지는 그럼 이제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과연 실제로 하남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게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냐는 얘기. 계획은 항상 저희가 뭐 공부 같은 거 할 때 계획 세울 때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깐 휴식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도 잘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이 신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건 요즘 같으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쉽게 가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미리 생각하고 한 계획이라면 그나마 날 텐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로드맵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나오게 된 배경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년 후에 과연 이 분양이 시작될 수 있을까? 특히나 뭐 5월 7일 이번에 발표된 이후로는 뭐 고양 쪽이라든가 이쪽은 뭐 주변 신도시라든가 뭐 사실 뭐 다른 뭐 2기 신도시들 분들도 많이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반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요 안에 뭐 영원히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간 안에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됐다고 쳤을 때 그래도 뭐 2, 3년 내로 어떻게든 뭐 수용을 해버리고 뭐 문화재 어떻게 빨리 해서 한쪽으로 이제 세워버리고 뭐 그러고 나서 이거는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루어지겠죠. 만약 토지 택지 조성되면 5년에 뭐 준공되는 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정부가 5년 후 입주와 관련해서 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대책의 어떤 근본 원인과도 관련이 있죠. 이번 대책의 원인은 근본적인 계획을 갖다 제시한 이유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혹은 수도권 집값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3기 신도시를 갖다 건설하면서 3기 신도시에 뭐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교통망과 그래서 뭐 예타 면제까지 지금 시켜주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5월 7일 발표됐을 때 그렇고 작년 발표됐을 때도 뭐 이러면 교산 신도시는 뭐 3호선 갖다 연장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고양 쪽은 14km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전철을 갖다가 예타 면제해서 전철을 깔아서 요 입주식에 맞춰서 교통망을 갖다 구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교통망,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이 두 가지 정도 갖고 얘기를 해보죠. 자, 5년 후 지금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들의 정부는 인프라를 갖다가 갖춰주겠다. 특히나 교통망 전철 깔아주고 그 밖에 뭐 SRT인가요? 뭐 이런 것들 테크노밸리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특히나 교통망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철, 특히 부동산 중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 어느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 것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시거나 관련해서 뭐 주택을 매도 매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계획대로 되는 것 같다가 솔직히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부가 뭐 5년 걸린다고 하면 한 10년 걸리겠구나. 예. 정부 한 10년 걸린다고 하면 20년 걸리겠구나. 아니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신도시들 있죠. 이번에 3기 신도시 정부가 상당히 많이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얘기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이 3기 신도시 이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번 문제가 비슷했는데 강남발 어떤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니까 그 상승 가격을 잡기 위해서 강남 대체 신도시를 갖다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할 만한 신도시를 갖다가 정부에서 밀어줘서 만든 게 있어요. 이번에 하남 교산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됐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위례라든가 미사 신도시 있죠. 그 미사나 위례 신도시 입지가 이 교산하고 뭐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바로 옆이에요. 사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곳이죠. 뭐 하남이라는 동네가 워낙에 작거든요. 그 미사 신도시라든가 근데 위례 신도시라면서 강남 대체 신도시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을 뿐더러 교통정책 같은 거 밀어줬어요. 위례도 그렇고 뭐 미사 신도시 같은 5호선 연장을 갖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사 지구에 그 아파트들은 거의 다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철이 뚫리질 않았어요. 정부가 계획을 세웠던 5호선 연장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꼭 정부의 탓이라고는 할 수도 없으면 뭐 지자체 간의 문제도 있고 사실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예상보다 몇 개월이 아니에요. 몇 년씩 지금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3기 신도시는요. 한두 개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도 지금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전부 다 이런 교통망과 테크노밸리 갖다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해주겠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하남 미사지구라든가 위례지구 뭐 트램 문제라든가 교통망 문제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그 문제가 국가가 해결하려고 해도 뭐 지자체 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계속 말씀드려서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급조된 계획일 가능성이 높다면 특히나 이 문제 계획대로 안 갈 가능성이 정말 높은 문제라고 하는 거. 정부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계획대로 안 가요. 뭐 별의별 문제가 터져서 계획대로 안 갑니다, 사실. 얘는 더 심한, 얘는 뭐 기존의 신도시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뭐 판교 정도 제외하고는 테크노밸리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제공한다라는 계획인데, 근데 문제는 이 테크노밸리가 모든 택지지, 모든 신도시급에 다 들어가 버려요. 지금 보면. 일단은 듣기 좋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잘 되길 저는 바라지만 이 테크노밸리들을 채울 만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기업들이 과연 여기를 다 채울 만큼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식으로 채워지기는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부가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로 채워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세하다고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좀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봤어요. 2년 후 혹은 3년 후일지 모르겠지만 분양이 시작한다 그랬는데 급조된 계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들, 그 다음에 5년 후 이쪽을 위해선 교통면허, 테크노밸리 이런 면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제가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5년 후 입주가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요쯤에서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있죠. 정권교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내 집 갚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아름다운 내 집 갚기의 전통입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권교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처럼 중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건 대통령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뭐 흔히 지금 현재 정권을 갖다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 정권 교체한 말이 뭐 진보 정권이 보수로 바뀐다, 보수 정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보가 진보로 바뀌든 진보 보수로 바뀌든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 특징이 부동산 정책은 뭐 다른 분야 정책도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바뀌어버립니다. 진보 정권이 진보 정권으로 바뀐다, 진보가 진보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장관 다 바뀌죠.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진도 바뀌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뀝니다. 정책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뭐 진보에서 진보도 그런데 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게 된다면 뭐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하필이면 여기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3년 후 분양시하면 요거 딱 되려고 할 때 더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드맵대로 계획대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이런 문제까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정부가 제시했던 로드맵이 제가 보기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짜놨어요. 시간 자체를 갖다가 너무. 근데 사실 이해는 돼요. 당장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뭔가 공급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그 과열된 시장에 참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2년 후에 시작한다. 그래서 체감상 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좀 2년 정도 뭐 좀 참을 수 있다. 2년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좋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 공급이 문제가 없다고 하던 정부가 내온 계획이고 너무 빨라요. 계획이 너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좀 처리하면서 진행되기에는 이게 계획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적어도 이거보다 뭐 2, 3년 후 분양이 아니라 뭐 얘가 이쪽 정도? 4년? 뭐 분양 자체가 좀 늦춰져야 되고 입주시가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나 장기 계획을 사실 세울 수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정권이 뭐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현재는 아직까지는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도 사실이에요. 뭐 국토교통부 오래된 공무원 정도고 부동산 분야, 특히 이 분야만 쭉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남들 우리나라 부동산 올라가는 거 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갖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실제 정치에 반영되기에는 힘들죠. 단기적인 어떤 처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5년마다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없기는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얼마 전부터 있었던, 한 2년 전부터 특히나 급격히 두드러졌던 부동산 상승장에서 정부가 삼기신도시 공급정책을 갖고 나왔는데, 일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향점, 특히나 입지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삼기신도시 계획 자체가 너무 좀 급조된, 일단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 아시는 분들은 2년 후에 분양하겠다, 5년 후에 입주시키겠다, 이것 자체 이 숫자 보고 장기적으로 그 전부터 얘기되던 게 아닌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너무 숫자가 작다는 거, 너무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기 힘들죠. 간단하게나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의 상황은 다 다르겠죠. 유주택자일 수도 있고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도 지금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들 주변 지역일 수도 있고 그 안쪽 지역에 있으신 분도 있고 그 바깥쪽 지역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좀 전에까지 진행됐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저희 회원님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까, 사실은 이게 궁금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번 동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고수 이상의 회원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계획과 플랜을 갖고 있겠지만, 계획을 갖고 있으시겠지만, 초보 회원님들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좀 전에까지 보여드린 영상도 저희 초보 회원님들 입장에선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전까지 뭐 저희가 예측했던 게 어느 정도 맞다면, 그러니까 유주택자, 무주택자, 그리고 지역별로
뭐 유형이라고 그러긴 좀 그런데요. 뭐 유형별로, 뭐 상황별로, 예, 상황별로 저희 회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갖다가 보는 거, 그게 이제 요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